어제 날짜인 15일 한반도에서는 두 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하나는 한국이었죠.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진정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한국도 북한도 아닌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15일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며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는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답니다. 심심하면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후 이틀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세계 외신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욱 주목하게 된 뉴스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해 여러 외신 언론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며 한국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한 나라의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쉽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해군 군사력에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한국의 성공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루어내자 외신들은 이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 그 이상의 국가가 되었으며 그 어떤 나라도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쉽게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해긴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까지 총 7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기술이 필요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본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이런 미사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모두의 걱정 속에서 치러진 한국의 잠수함 발사 시험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SLBM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런치, 부스터 점화, 메인 추진기관 점화, 장거리 비행, 탄착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전체적으로 성공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험이 치러진 당일은 악천후로 인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기에 일본인들 역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일본 해안을 향한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한국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한 번에 젖어내시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멘탈이 나간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한 미사일 위협의 경우 단순히 한국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본에게도 생각보다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역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일본과 세계 안보에 있어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이다라며 거센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역시 티는 내지 않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한국의 군사력 급성장은 분명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게 되면 한 일본인은 한국의 잠수함 미사일의 표적은 확실히 일본이다. 한국은 약하다는 오래된 생각은 버리고 일본은 일본 국민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비를 증강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멸망해버릴 것이다. 핵 장비도 시야에 넣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발사 성공 뉴스는 허세에 불과하며 전 세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어차피 내구성의 부실함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아직도 과거 한국만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확실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한국은 자체 항공모함까지 수주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전차와 레이더 등 최첨단 군사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와중에 세계에서 단 6개 국가밖에 성공하지 못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성공해버렸으니 아무리 동맹국가라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자위대는 일본을 방어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군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군사비 증강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위대의 전투력은 한국군보다 훨씬 높지만 헌법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안보 불만은 아프간 사태 이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발사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180도 바뀐 일본인들의 불안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크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에는 이제는 방위와 안보의식이 높은 사람이 꼭 총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보도를 통해서만 미사일 소식을 알 수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며 과연 위기 상황에 일본 정부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일본인들은 저마다 불안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도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민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핵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보 수단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제대로 된 안보의식을 갖춘 총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는 핵무기를 맞고 나라가 초토화되지 않는 한 생각을 곡쳐먹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과 북한이 좋은 타이밍에 미사일을 발사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건너에 미사일 스위치를 가진 나라가 두 곳이나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총리를 뽑을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한국이 일본에게 미사일을 쏠 리는 없겠지만 북한은 언제 어떻게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는 나라다. 이제 일본은 이를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으며 북한은 버튼 하나로 많은 국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총리를 일본 국민들 스스로 뽑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노스럽다. 하루빨리 헌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한국의 추격을 따돌릴 길이다. 지금이야 옆 나라들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아이들 불장난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그 불장난이 번진다면 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 시스템 및 정보 수집은 정말 괜찮은가요? 전염병 대응을 봐서 알겠지만 일본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각 자체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장래가 걱정되네요. 물론 일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일도 없긴 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으면 뭔가 불안한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어. 과거에는 그저 의미 없는 시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지. 아무리 한국의 군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절대 일본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건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테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도 확실한 군사비 증강을 해야지만 아시아 1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지금도 극심한 적자로 국민들의 세금을 거탈하고 있는데 군사비를 증강할 돈은 있을까요? 고위 관료들이 해먹은 돈의 10분의 1만 가져온다고 해도 이미 일본 역시 SLBM 발사 성공 국가에 이름을 올렸을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